83번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납니다.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R이라고 했을 때 PQR 내 무게중심 좌표가 나와 있네요. 좌표가 이거일 때 구하시오 이 말이네.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잘 봅시다. 2차 그래프는 정해졌고요. 기울기도 m은 모르겠지만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아직 몰라. 여기까지 됐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 만나는 점을 하나를 P라 놨고 하나를 Q라 놨고 여기에 있는 꼭지점 정해졌네. 꼭지점을 R이라 했고 꼭지점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인정되죠? 예. 그런데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래요. x좌표, x좌표의 평균이 마이너스 2에 있다는 말은 마이너스 2는 좀 오른쪽에 있지. 그러잖아. 약간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요놈에서 뭘 그을 거야? 우리는 중선을 긋겠죠. 이렇게 중선을 왜 긋지 근데? 중선을 왜 긋어? 중선 정리? 무게중심 나왔으니까 중선 그어야지. 그래요? 아니 무게중심 나왔으니까 중선을 그어야지. 예. 중선 나오면 무게중심 중선 정리 생각하는 거야. 예. 무게중심 나오면 중선을 긋고 중선 정리 생각하는 거야. 중선 나오면 무게중심 생각하는 거라고.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 2대 1로 쪼개진 이 점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0 이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대 1이잖아요. 예. 그럼 요 점이 얼마가 될 거냐면 x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3, y는 2대 1이네요. 2대 1. 좌표가 잘 안 보이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야? 외분 구할 거야. 외분 3대 1로 외분하는 거. 3대 1로 외분. 3대 1로 외분. 3하고 얘랑 곱할 거고 마이너스 3대 1 마이너스 플러스 9 이래 되네요.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까? 예. 아, 예. MB 마이너스 NA 해서 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네요. 이렇게만 되면 이 점이 이렇게만 나온다면 우리는 PQR에 지금 무게중심이 이 점이 떨어지겠죠. 됐니? 무게중심이 여기에 나온다면 요 점이 여기만 하면 되겠다 이 말이네. 내용 요거밖에 없네요. 요거밖에 없어. 근데 MN을 어떻게 구하라는 소리냐 이 말이지. 뭐 부족한데? 다시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두 점 PQ에서 만납니다. PQ에서 만나고 얘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R이고 PQR의 무게중심 좌표가 나왔어요. 무게중심 나왔다는 것은 2대 1로 요 점의 좌표가 나왔다 이 소리가 되겠죠. 됐니? 됐어요? 요 점만 지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될 거야? 아,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게 있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가 있네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가 있어. 뭐가 또 그러니 같다. 1대1? 와우.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네. 요 위치는 꽤 많이 나온 위치야. 이 위치는 꽤 많이 나온 위치야. 네.
되니? 그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게 정보를 많이 알면 2차 함수니까 고1 때 했던 내용이야. 이 그림은 꽤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걸 모른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냥 우리는 뭐 할 거야? 누구랑 x제곱이랑 x제곱 플러스 6x랑 mx 플러스 n이랑 두 개를 연립하겠죠. 연립을 하면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어? 두 근의 합을 알아낼 수 있겠지. 예. 두 근의 합이 얼마야? 600 아니 m 1 6 합이 n-6인데 합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와서요. 요거의 중점 요놈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m은 얼마다? 3이 됐네요. m이 3이 나왔으면 우리는 요놈을 대입하게 되면 n값도 구할 수 있겠다. 알겠나요? 요 그림은 아주 많이 나온 그림이야. 요 위치 참고적으로 2차 함수 직선과 평행한 선이면서 접하는 선. 그러면 접점이 발생합니다. 접점하고 x축과 수직인 선을 긋게 되면 요 선이 새로운 축이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집니다. 요 그림이야. 그리고 여기에 만나는 점에서 접선을 긋습니다. 접선을 그었어. 접선을 긋게 되면 다시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점 접선 긋고 요점 접선을 긋게 되면 이 점에서 다시 만나게 돼 있어. 요 위치에서. 2차 함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중요한 그림이야. 이건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거냐 이거지. 여기에 얼마입니까 지금? 요 점이 얼마야? 자, 요 점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얘는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요 놈을 반드시 내리게 되면 요러한 점이 있겠죠. 요 점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기울기가 같습니다. 되니? x제곱 미분해 본 적 있니? 미분하면 2x야. 왜? 내가 이걸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x제곱 미분하면 2x라고 하는데 됐어? 그 정도 외울 수 있잖아. 2 앞으로 나오고 차수가 1 줄어들었어. 2x, x제곱 2x 요것만 기억하자고. 그러면 이 정중앙에서 요 몇 칸 떨어졌어? 2분의 3칸 떨어졌지? 그럼 여기다 2분의 3을 집어넣게 되면 요놈이 기울기야. 여가 지금 축이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요가 지금 2분의 3칸 떨어진 위치라고. 그러면 미분하면 2x고 얘를 2분의 3칸 떨어진 이 점을 집어넣게 되면 기울기가 3이 된다고. 다시 말해서 요놈의 기울기는 3이야. 요거의 기울기가 3이라고. 그거를 아까 내가 뭘로 요 길이 같다로 중점으로 푼 거라고 해?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고 있는 중이야. 이 그림 아주 많이 나온 그림이야. 알겠니? 이 그림 아주 많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요 거리도 알고 있지. 요 거리 어떻게 구해? 요 만나는 점하고 만나는 점이 지금 간격이 같으니까 요 간격이 얼마이면 k이면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ak 제곱이 된다고. 요게 ak 제곱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a라는 것은 최고차원 개수야. 요놈은 간격이고, 요놈이 ak 제곱이고 마찬가지로 요 길이도 ak 제곱이야. 요 그림은 너무 많이 나온 그림이라고. 증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가 이 그림이 많이 나왔으면 우리는 요거에 대한 생각 좀 하는 거고. 됐니? 출발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식을 적어가면서 할 수 있다. 현재 문제에서는 요거의 중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고, 그 외의 방법도 많이 알고 있다 이거지. 이 그림은 꽤 많이 나온 그림이니까
이차 함수 공부 다시 할 때, 다음에 공부할 때 요 그림을 조금 더 열심히 분석하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아주 많이 나오는 그림이야. 네. 아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네. 요것보다 좀 쉽게 나오는 그림은 이제 요렇게 나온 것이 좀 더 쉽게 나온 거야. 요거는 요 그림보다 더 쉽게 나온 거야. 알겠니? 요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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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리 중에 조건이 나왔을 거라고. 그럼 문제를 풀는데 도움이 많이 받을 거다 이 말이야. 다음. 대입하면 n값 구할 수 있어서 넘어갑니다. 네. 7번. 삼각형 ABC 내부의 P에서 정삼각형 세 꼭지점의 거리가 8, 4, 4루트 3이야.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우,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자, 8, 2, 4, 1, 4, 1 루트 3. 뭐 한 거니? 60도? 아니 그 정삼각형. 사로 나눠요. 아 죄송해요. 내가 지금 뭐 했냐고. 서로 나눴어요. 4로 나눴지? 예. 왜 4로 나눴냐면 수를 좀 쉽게 보려고 합니다. 관계 있는 수야? 예. 뭐야 이거? 그건데 그 60도짜리 삼각형.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60도짜리 그 말이구나. 네. 오 똑똑한데? 피타고라스가 나옵니다. 단 이게 지금 피타고라스인데 정삼각형 어떻게 그린다 해서 정삼각형 어떻게 그려? 이거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그래 가운데 손가락 엿먹어 이렇게 그린다고 했지. 1대 루트 3으로 그린다고 했지. 그리고 얘를 연결을 시킬 건데 왜 이 그림은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 이 가운데 선이 필요가 없고요. 가운데 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삼각형 ABC 안에다가 P란 점을 내가 찍었어요. P란 점 찍어가지고 A까지의 거리가 2이고 B까지 거리가 1이고 C까지 거리가 루트 3이야. 요게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요 정도 찍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오, 세 개를 생각하면서 찍어야 돼. 2대 1대 루트 3. 이 정도라 봅시다. 뭐 100% 신뢰는 안 되지만 뭐냐면 여기다 점을 찍어가지고 이 길이가 2이고 이 길이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야. 피타고라스가 의미가 있냐 이거지. 이 길이 세 길이가 지금 피타고라스 수잖아. 피타고라스 수는 아닌데 피타고라스 관계가 있는 수라고. 이해되니? 이게 핵심이 이거야. 이거 정삼각형이고 요 수의 관계가 피타고라스 수 관계가 있는 수야. 그럼 나는 나중에 한 변의 길이를 구했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5가 나왔어. 예를 들었어. 근데 내가 다 뭐로 나눴어? 4로 나눴으니까 실제 이 길이는 20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이렇게 수를 쓰니까 너희들이 피타고라스 수라는 것이 잘 안 보일 거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줄여놓은 거라고. 이게 핵심이니까 중요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꽤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를 봐본 사람만 풀어. 이 문제 스타일 봐본 사람 풀고 못 본 사람들은 아주 힘들게 풀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예전에 경찰대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시용 문제 스타일이야. 일반적인 풀이로는 아주 복잡하게 나올 거고 방법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할 말? 현재 그림은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것은 길이의 비적인 내용이니까 그 길이를 구해서 우리는 내배할 거야. 이 삼각형하고
보세요. 이 삼각형하고 합동인 삼각형을 이쪽에 그릴 거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똑같냐면 이쪽 삼각형을 ABP라는 삼각형을 60도 회전을 시킵니다. 이 삼각형을 60도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게 똑같은 말이야. 삼각형을 60도 회전시켰다. 저기 있는 삼각형하고 똑같은 합동인 삼각형을 여기다 그렸다. 이 삼각형하고 합동인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지. 그러면 요놈이 지금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졌다 이 말이고, 요각이 되니까 요각이 몇 도가 돼 이제 60도가 되겠네. 요각이 몇 도가 됐다고? 60도. 60도가 되면서 P랑 P'를 연결을 하면 삼각형. 요게 이제 정삼각형이 떨어지는 겁니다. 60도가 되면서 원래 BP랑 BP'는 원래 같았고요. 내가 그렇게 그렸으니까 정삼각형이 돼서 여가 60도가 되고 남는 길이 세변의 길이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요 길이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요 길이로 갔어요. 여기 AP가 지금 CP'로 가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PP'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고 PC가 루트 3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네요. 네. 우와. 오. 와. 쩐다. 그래서 요 각이 150도로 얘가 150도로 특수한 각이 발생을 한다 이거지. 이 그림은 얘가 무조건 150도가 나온다 이 말이 돼. 아는 사람만 풀 수 있는 거라고 일단. 이렇게 안 풀면 식으로 풀면 문자를 잡고 봐야 되거든. 문자를 잡고 하면 풀 수 있어. 그러면은 P의 위치는 관계가 없잖아. 피타고라스 수이라는 말은 피타고라스 관계가 있는 수라는 말은 이 P가 위치가 2, 1, 루트 3이 아니어도 가능하겠지. 다른 수도 가능할 거 아니야. 요거 세 변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두 변의 제곱의 합이 이런 형성이 되는 P점의 위치가 있을 거잖아. 그 위치는 어떤 각이냐면 요 각이 150도를 유지하면서 생길 수 있는 도형은 다 된다 이 말이 되고 그 도형은 이러한 원이 나온다 이 소리가 됩니다. 이러한 원이 발생한다고요. 얘가 몇 도인데 150도만 유지하면 된다는 원이 발생하고 이 원은 어떤 원이냐면 여기가 몇 도야 지금 150도죠. 그럼 반대각이 몇 도야? 75도? 네. 얘가 150도면 얘가 몇 도겠냐? 아, 30. 얘가 30도지. 원주각이 30도니까 중심각이 몇 도가 돼? 60. 60도가 돼서 다시 이놈이 정삼각형이 됩니다. 오. 그래서 A가 나온 놈이 뒤집혀서 A 다시가 나올 것이고 여가 지금 A 다시 위치가 됩니다. 이러한 특수한 도형이 나오고 식으로 풀면 이 원이 발생해요. 요 원이 발생한다고요. 처음에는 쌤이 요 점을 길이를 너희들이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길이를 안 알려주고 이런 A 여기가 A고 B고 C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을 유지하는 어떤 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인 P의 자치를 구하란 말이고 현재 이 문제는 길이를 줌으로써 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러 가란 소리니까 이 문제는 연습해가지고 요 그림까지가 형태가 되는 거고 요 각이 무조건 150도로 일정한 도형의 위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150도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원주각입니다. 요 라인 위에 P가 놓여 있을 때는 이 상황이 무조건 만들어진다 이런 상황 생각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 문제는 이제 구하러 가보면 이게 다 힘들어지니까 다 지워버릴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질문은 누구냐면 여기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러 가거든. 요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아는 각이 얘가 특수각이잖아. 150도에. 됐니? 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서 외곽이 몇 도가 되는 거야? 30도가 되겠지. 특수각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30도에 30도고 여기가 뭐야? 얘가 1이잖아. 얘가 1이고 여기가 2대 1대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고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피타고라스가 나오네. 피타고라스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놈의 제곱 BC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2분의 3 루트 3의 제곱이 되고 얘는 2분의 1에 루트 1, 루트 28 4분의 28, 루트 7이 된가요? 맞나요? 27, 28, 4, 7, 루트 7이 되네요. 여기까지 된다 이거지. 얘 현재 L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4분의 L이 맞겠죠? 결론적으로 L은 4 루트 7이고 답은 제곱을 하라 이 말이 되겠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꽤 복잡한 게 어려운 문제긴 해.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아는 놈만 풀란 소리가 돼. 이 문제 스타일을 아는 놈만 풀라 이거지. 문제의 특징은 그래서 정삼각형 점을 찍어서 세 변의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피타고라스 관계가 되는 수이면 다 이 문제란 소리입니다. 됐니?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값다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이 문제를 알아야 풀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네. 17번, 19번. 실수 K에 대하여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이차함수가 K, 마이너스야. Y좌표는 마이너스가 고정인데 X좌표가 달라진다는 말은 K, 마이너스이란 말은 요 라인 위에 꼭지점이 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되니 그림을 그릴 때 요 라인 위에 꼭지점이 있다.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네. 거기에 그래프랑 직선 Y는 2가 이렇게 Y는 2가 있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났다 이 말이네. 됐니? A, B가 만납니다. 삼각형 A, O, B. O는 꼭지점일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원점 A, B, O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K의 개수를 구하고 K가 최대가 될 때 구하시오 이 말이 되겠네.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K 좌표 알아보시오 이 말이네. 됐습니까? 그럼 그림 자체가 지금 좌표 평면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할 거고요. 마이너스 2라는 꼭지점의 위치가 필요하고 y는 x제곱 폭을 갖고 있는 그래프가 하나 필요할 거고 여기에 y는 2라는 선을 그을 거야. 만나는 점이 하나는 A이고 하나는 B이고 하나는 O야. 됐니? 그래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이라 이거지. A, B, O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겠지. 그 왼쪽 오른쪽은 대칭이니까 왼쪽 시작해도 되고 오른쪽 시작해도 관계는 없겠지. 대칭적으로 가니까 가운데서 시작이 되겠네. 그러겠지? 그럼 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때 이등변 삼각형 나왔네. 대칭이니까 나왔겠지 하나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삼각형이 지금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졌겠지.
그러면서 길이가 지금 요 놈은 줄어들고 요 놈은 계속 늘어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우리 뭐 볼 거야? 요 길이하고 요 길이만 볼 거야. 요 길이 안 보고 일단 같아지는 순간이 우리 뭐 본다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본다고 해. 이게 같아지는 순간이 언젠가 있을 수 있겠지. 그림은 100% 신뢰 안 됩니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더라 이 말이야 지금.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저 민규 찬다 저 시키죠. 저씨 저 퍼질러 차 저씨. 저 양아치 저씨. 앉아 아직? 지금 눈가리가 지금 풀렸는데. 아직 안 풀렸어? 알았어. 눈 3초만 감고 있으면 가서 눈 찔러버리니까 조심해. 알았어? 그래서 쌍꺼풀이 더 진해질 수 있어. 오늘은 멀쩡하다. 그러니까 저 오늘 일부러 안 들라고 커피 가져왔는데 잠이 안 와. 다음은 이제 어떻게 돼? 요놈이 지금 요렇게 아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진 거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점점 가다 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아질 수 있겠지. 저 멀리 가면 이 정도 가다 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겠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몇 개 나왔어? 가운데 하나, 5개? 왼쪽 오른쪽 2개, 왼쪽 2개, 5개 나오겠네요. 그래서 개수는 5개가 맞을 것이다. 예? 5개요? 아니야. 여기 2개. 하나, 2개요? 가운데 하나, 예, 가운데 하나. 오른쪽 2개, 오른쪽 2개, 왼쪽 왼쪽 2개. 2개. 대칭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원하는 것은 K의 최대값이니까 K 최대값은 지금 축의 X좌표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 이 상황이네. 이 상황에서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지금 같도록 해봐라 이 말이 되겠지. 엄마 이해됐죠? 근데 요 길이는 정해졌나?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정해졌네. 예. 요 길이 얼마야? 2K. 요 거리가 지금 4잖아. 아. 요 길이가 4니까 요 길이도 4가 되겠네. 2 예. x제곱의 그래프니까 요 길이가 4로 지정돼 있으면 요 길이는 2라고 예. 요 길이는 4로 지정됐다고. 예. 그럼 요 위치는 얼마냐? 요 놈이 좌표가 얼마야? 모르는 게 지금 p, 2라고 놓으면 루트 p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가 되면 돼? 4가 되면 된다고요. 그럼 p제곱이 16, 2, 12가 되고 p는 뿔마 2루트 3 나오는 것은 저 왼쪽에 있다 이 말이 되겠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k는 요 위치네. 요 위치. 결론적으로 k는 얼마면 돼? 2 플러스 2루트 3이 되면 되겠네요. k의 최대값. 이때 요놈을 뭐라 놨어? m이고요. 그러면 5개당 요거랑 더하라 이 말이지. 결론적으로 7 플러스 2루트 3이 답이 되겠네요.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상황 판단을 좀 해달라 이 말이 되겠어. 에? 그래서 예. 복습해. 그림을 그려가지고 움직이면서 판단부터 해야 되잖아. 여기서 쭉쭉 가다가 우리가 필요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모양이 어디 위치에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달라 이 말이 된다고 해. 다음 19번 93번을 갑니다. 자, 문장을 쭉 읽어보면 AB가 2루트 3이고 BC는 2인 삼각형에 BC의 중점을 D라고 잡고 A하고 D를 연결해서 루트 7이 나왔고 ACB를 이등분선이 AB랑 만나는 점을 E라고 놨고 만나는 점을 P라 놨고 삼각형 어쩌고 해가지고 또 연장하고 넓이 구하고 넓이 구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PR 요 넓이하고 PQC의 넓이의 P를 구하시오. 이런 질문이 된다고. 말이 좀 깁니다. 말이 길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이 도형이 쉬운 도형이다 이 말이야. 어쩐다고? 쉬운 도형이야. 쉬운 도형이면서 요 위치가 쉬운 이추여야 되고 우리가 요 도형하고 요 도형에 뭘 구하자는 소리야? 넓이의 P를 구하라는 소리는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관계를 알아내라 이거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지금 정보가 좀 부족하긴 해. 우리가 처음 출발이 어디냐면 첫 출발이 D가 여기에 중점이라는 거니까 요는 뭐다? 중선이네. 중선 됐으니까 뭘 이용해? 중선 정리. 했더니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요놈을 일단 x로 넣을게요. 그러면 2루트 3의 제곱 12 x 제곱을 했더니 2배 7의 제곱 1의 제곱 8이 16 x는 얼마다? x는 2가 됐네요. 됐니? x가 2가 됨으로써 요 정보를 얘가 2를 중선정 쓰려고 2만 숨겨준 거야 실은. 됐니? 2를 쓰는 순간 여기 무슨 삼각형이 돼? 2등변 삼각형이 돼서 요 각을 2등분했다는 말이 수직 조건이 있을 거고 요것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중선이 됨으로써 P란 점이 무게중심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게 문제가 조금 쉬워졌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안 그러면 그림이 너무 복잡해질 거고. 이제 무게중심 나왔으니까 무게중심과 넓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여기에 지금 RQ가 어떤 거냐면 APE를 APE를 2등분한 겁니다. 각을 2등분한 거면 우리가 뭐가 나온 거야? 길이의 B가 나왔다 이 말이 되겠지. 뭐가 나왔을 거야? 길이의 B가 나왔다는 소리야. 자 여기가 2이고 여가 루트 3이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돼? 1이 되겠네요. 맞나요? 1이 되면서 요 점이 무게중심이란 소리야. 되니? 자 무게중심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무게중심 나오면 넓이와 연결이 되면 뭐야? 무게중심 넓이. 뭐가 떠오르냐? 무게중심 넓이. 저 떠오르는 게 없어? 무게중심은 넓이가 6등분됩니다. 선을 긋게 되면 이게 6등분돼.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습니다.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 됐니? 자,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는 말은 끝난 거야. 끝난 거 잘 봐.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말은 요거의 B를 구할 때 요 넓이는 요 넓이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이고 요 넓이는 요 넓이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인지만 알면 그 B가 끝났다 이 말이 되겠지? 이 됐습니까? 누가 S1이야? 저기 작은 것이 S1이냐? PRD가? 요놈 S1이야.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요 넓이를 요게 지금 이 길이가 지금 3분의 1이고 요 길이가 3분의 1이고 요 놈이 지금 3분의 2루트 7이야. 요 길이가 얼마고? 3분의 2고 요 길이가 지금 3분의 1루트 7이야. 그럼 요 넓이는 각이 2등분 됐잖아.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지. 그럼 요 넓이는 요거 분의 요것이 되겠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니까 이 넓이는 이것 분의 이것이 될 거 아니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것 분의 이걸로 구한다고. 이건 어디 있어? 이거 더하기 이거고 이건 어디 있어? 요거라고. 그래서 S1의 넓이가
S1의 넓이가 3분의 2 루트 7 플러스 3분의 1분의 3분의 1이 B로 요 넓이라고. 누구에 대해서? 요 넓이에 대해서 6분의 1 S에 대해서. 근데 6분의 1 S는 얘도 6분의 1 S 갈 거니까 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말이 되겠지? 어차피 얘도 그렇게 할 거니까. 됐니? 그러면 요 넓이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이 넓이는 이것분의 이것이 되겠지? 이것분의 이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요것이 된다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좀 원하는 식이 지금 얼마냐면 3분의 2 루트 7 플러스 3분의 1분의 3분의 1이 위쪽 도형이고 아래쪽 도형은 3분의 1 루트 7 플러스 3분의 2분의 3분의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면 이 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쓰는 건 의미 없어. 여기 수고 너 외울 수 있겠냐? 못 외우겠지. 이 도형에서 첫 번째 출발한 요놈의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우리는 당연히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B로 표현해서 B를 구하겠다. 질문이 그래서 B가 나온 겁니다. 됐니? 그렇게 되면 이제 요놈을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거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루트 7 플러스 2분의 3분의 1, 3분의 1 2하고 2 루트 7 플러스 1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 어? 민규야 어디 갔다 왔어? 네. 어디 갔다 와? 위, 이, 아래, 그, 어디 갔다 오니까 모르잖아. 어디 갔다 오니까 모르잖아. 이게 분모고요. 이게 분자야. 3분의 4 날렸어요. 1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루트 2 루트 7 플러스 1 곱한 거잖아. 이게 어디 갔다 오니까 모르는 거지. 어? 쏘리도 하는 거를. 어차피 이 숫자 안 볼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보고 어차피 이런 수들 외우겠냐? 못 외우지. 왜 이렇게 나오냐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도형이 나왔을 때 넓이에 B가 나온 이유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넓이의 P를 이용하면 우리가 기준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야 연산이 훨씬 더 빨라지고 쉽게 넘어갈 거다 이 말이야. 네. 됐니? 다음은 직선을 설명할게요. 자, 직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다. 항상 기울기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기울기가 아니라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냐?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점만 주어주면 돼.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을 그냥 안 주어주고 한 점하고 뭘로 주어질 수 있어? 한 점하고 기울기를 주어질 수도 있겠지. 네. 한 점과 기울기. 우리는 보통 서로 다른 두 점을 보다는 얘가 우선권을 갔어요. 뭐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이 기울기가 중요하니까. 아닌데요. 서로 다 두 점 나오면 우린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구할 수 있지. 알겠니?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식이라고요.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약간 특이한 직선이 나올 것이고 이 와중에 x축과 이루는 각 요놈의 무슨 값? 탄젠트 값이 요놈의 무슨 값?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 m과 같다 이 말이 되겠지.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 m이라는 건 기억하고
탄젠트 m의 기울기 나왔다는 것은 요 기울기 값이 특수한 각은 우리는 바로 나왔을 거고 이 특수한 각에 대한 기울기 값이 나왔다는 것은 이 각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달라는 소리가 되겠지. 직선에서는 이 기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 직선하면 등차 수열이 떠올라야 돼요. 직선하면 뭐가 떠올라? 등차 수열이 떠올라야 되고 사실 직선하면 등차 수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하면 직선이 떠오른다가 맞는 표현이야 원래는. 됐니? 직선하면 우리가 비율이 같아요. 비율이 같다. 뭐가 떠오르냐? 비율이 같다. 비율이 같다. 뭐가 떠올라? 1대1? 1대1은 비율이 1대1인 것은 똑같은 거고 닮음적 요소가 많이 특징이 나올 겁니다. 닮음적 요소가 나올 거야. 그럼 직선 위에 이루어질 때는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뭘 많이 이용한다? 직선의 기울기를 많이 이용할 거다. 뭘 많이 이용한다고? 직선의 기울기 이용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직선이 하나 나오면 우리는 요놈의 기울기가 있을 것이고 요게 x 간격이 있고 y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주어졌다. 이 점이 주어졌다. 이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다. 요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뭘 이용할 거야? 기울기를 이용할 거야. 다시 말해서 요놈의 기울기가 m이야. 안 보려고 그래 쓴 거야. 그렇다면 기울기가 나왔다는 말은 요점 두 점의 좌표를 갖고 우리는 뭔 얘기를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요점의 x 좌표만 가지고 얘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야. 왜? 우리 문제를 풀 때 방정식으로 연립을 하겠지. 방정식으로 풀다 보면 무슨 좌표가 주로 나와? x 좌표가 주로 나옵니다. 아니 y 좌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y 좌표가 나와도 돼. y 좌표가 나와도 돼. 근데 주로 어떤 좌표가 나와? 주로 x 좌표가 나온다고.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나왔다는 소리는 요 세타 각이 정해졌다 이 말이야. 이 세타 각이 정해지면 얘든 하나만 알려주면 돼. 근데 주로 뭐가 나올 거야? 얘가 주로 나올 거야. 얘가 나오면요. 얘를 이용해서 풀면 돼 그냥. 알겠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 거리가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얘가 기울기 m이잖아요. 여기가 1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m이 되겠지. 그럼 이 길은 뭐가 돼? 그러잖아. 하나만 나오면 짝짝짝 m 때문에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기울기를 적극 이용을 해야 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 직선이 아주 쉬워. 직선은 너무 쉬운 거야. 혹시 도형에서 소재가 직선이 나왔다는 것은 그 직선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거야. 그래야 진행이 좀 빨라집니다. 그럼 얘가 나오면 우리는 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요 길이를. 요 길이는 그래서 앞으로 직선의 두 점 사이 거리는 뭘 이용해서 풀 거다고?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겠다 이거야. 직선의 기울기하고 x 좌표의 차이. 되니?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거리를 알려줬다는 것은 이걸 알려준 거와 똑같은 거야. m이 주어진 하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m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이거지. 아니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된가요? 이게 나오면 이건 구할 수 있어. 이 간격이 나오면 이걸 구할 수 있어. 여가 1이면 요게 n분의 1입니다. 됐니? 그럼 요 길이가 나오면 n분의 1이고 비슷하게 떨어질 거야. 알겠니?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요건 직선을 요걸 기준으로 지금 요 놈을 구하는 건데 거꾸로
요 놈을 기준으로 요 놈도 구하는 연습이 나올 거라고. 됐니? 피타고라스, 삼각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 이 말이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직선에 선생님이 계속 도형에 대한 얘기만 하면 직선에 대한 얘기는 요 그림적 상황이 많이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야. 다음은 직선은 중에 우리가 뭐가 나오는 직선이냐면 식이 이렇게 적어진 식이 있어요. 요게 절편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x절편 y절편이 나오면 요 식을 쓰자. x절편 y절편이 나오면 요 식을 쓰자. 이 식이 유용한 내용이 있어. 얘는 뭐가 잘 보인 거야? 절편. x절편 y절편이 잘 보이겠지. 우리가 보통 x절편 y절편 직선에서 보통 하는 이유가 뭐야? 요점 좌표 찾아가. 구하려. 구하려고, 넓이를 구하려고. 이게 우리가 x절편 y절편을 가지고 따졌다 그러면 요 식을 적는 게 좋다고. 됐니? 조금 전에 쓴 식은 뭐 때문에 한 거야? 기울기 때문에 쓴 거야. 네. 요 식은 뭐 때문에 쓴 거라고? 기울기 때문에 쓴 거야. 요 식의 표현은 기울기 때문에 쓴 거라고. 알았니? 요 식은 뭐가 나왔을 거야? 절편. 절편 나왔을 때 x절편 y절편 나올 때 요 식을 쓸 거라고 해. 여기 이제 없는 것이 뭐냐면 축과 평행한 선입니다. 뭐가 없어? 축과 평행한 선은 x는 얼마, y는 얼마. 근데 여기 질문이 잠통이 뭐냐면 현재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직선의 방정식하고 누구랑 연관성이 있어? 함수하고. 1차 함수. 1차 함수라고 연관성이 있지. 그럼 식을 딱 봤을 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인지 1차 함수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하고 보면 두 개가 거의 같게 쓰여지는데 누가 좀 더 넓을까요? 누가 더 많아? 직선의 방정식 안에가 1차 함수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됐어요? 직선의 방정식 안에 1차 함수 같은 놈들이 있어요. 됐니? 그러면 1차 함수 같은 놈들이 있는데 1차 함수가 아닌 게 생긴 놈도 있다는 소리겠네 그러면. 됐니? 뭐 어떤 놈이 그러냐? 축과 평행한 선이 있어요. 축과 평행한 선이 있어요. 뭘 들어서 y는 2, x는 3 이런 거에 x는 2 뭐야? 함수야 아니야? 맞아. 아니에요. 맞긴 해요. y는 2 함수야 아니야? 맞아요. 함수야. 상수함수의 직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1차 함수가 직선이란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건 맞다. 맞죠? 직선이 1차 함수란 말은 틀리다. 아닌데요. 직선은 1차 함수라는 말을 할 수 없다. 함수에서도의 상수함수도 있다 이 말이야. 되니? 얘는 직선이 아니야. 직선은 맞아요. 직선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함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얘는 함수 아닙니다. 얘는 함수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식은 따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1차 방정식의 일반형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거 다 나옵니다. 얘는 1차 방정식이잖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식을 이렇게 적으면 얘네들이 다 나올 거라고 해.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막 조건들이 붙은 말이야. 0이냐 0이 아니냐 이렇게 붙을 거라고 해. 됐습니까? 다음은 정점을 지나는 식은 우리는 이렇게 쓸 거라고 해. 자, 앞으로는 이 식이 나오면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어떻게 나올 거냐면 fx, y 더하기 k의 gx, y는 0 이렇게 나올 거라고. 식의 폼이 뭐뭐뭐는 k 뭐뭐뭐는 0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 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렇게 말할 거라고. 교점을 지나는 도형. 어떤 도형? 이 도형하고 이 도형. 그럼 우리가 아는 도형은 뭐가 있어? 직선. 직선 또 이렇게. 포물선 또 이렇게.
원. 세 가지를 알아.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직선이 들어갈 수 있고 직선, 포물선 들어갈 수 있고 포물선 원 들어갈 수 있고 포물선 원은 좀 어렵습니다. 직선 원 들어갈 수 있어. 그 도형이 다 똑같아요. 나중에 가면 더 이상한 도형들도 나오겠지. 아직 우리가 모르는 도형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아직도 모르는 도형 많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배운 도형 그거밖에 없지만 여기 들어가면 이 식은 모든 식이 다 똑같은 식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폼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쉽게 해석이 됩니다. 이 도형의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 이 도형과 이 도형,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린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모순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개념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게 좀 어려워. 단 이렇게 그리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했을 거야. fx, y는 0. 뭔 식이지 이게? 뭔 식이야? K가 0. fx, y는 0이 뭐냐고? 그래프 방정식? 도형이야. 예. 도형 방정식이야. 예. 도형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요거랑 gx, y는 0. 이거 뭐라고? 도형이라고. 두 개의 도형. 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 해석할 거라고 일단. 가장 넓게는. 됐습니까? 단 어찌 한다고? 조심할 점이 있다 이거지. 단 K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K가 0이 되면 fx, y는 0이 됩니다. f하고 g의 도형인데 교점을 지나는 도형에는 f가 있겠어 없겠어?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니까 이 도형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겠. 아니 이 도형하고 이 점을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니까 이 도형이 나올 수 있다고 형식적으로. 그런데 K가 0이 아니면 K가 0이 아니지. 그렇지? K가 0이 아니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gx, y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이야? K가 0이 아니야? 그러지? 그럼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 얘 때문에. 이 식이 따로 있잖아. 이해되니? 말이 안 되잖아. 아까는 뭐야? 두 개의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니까 얘가 F고 얘가 G야. 그러지?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G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다고. 두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이 G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지나는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되 100%는 아닙니다. 요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도형은 fx, y는 0은 나올 수 있지만 얘는 존재하고 gx, y는 0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요 개념이 좀 어려운 개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해석을 해준 거야. K가 0 넣으면은 F로 나와. K가 0이 아니냐면 얘가 0이 나올 수가 없어. 얘가 0이
아니니까 일단 얘가 0이다 하려면 요놈이 사라져야 돼. 이게 사라져야 돼. 알겠니?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존재하되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개념 문제로 계속 등장하는 문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나왔으면 나는 선생님 다 했고요. 이제 뭐가 나냐면 직선의 이제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올 거야.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자 우리가 식을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을 때도 있고 이렇게 적을 때도 있겠지. 됐니? 자 이렇게 적는 게 편해, 이렇게 적는 게 편해. 첫 번째 거. 첫 번째 게 쉬워. 이유가 뭐야? 기울기. 기울기가 잘 보인다. 이렇게 적으면 뭐가 잘 보여? 기울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통해서 기울기적 생각은 요 식으로 적을 거다 이거야. 이렇게 적으면 뭐가 안 보여? 기울기는 잘 안 보여. 근데 뭐는 보이냐면 관계는 관계 없습니다. 기울기가 뭐냐가 아니라 두 개의 관계를 묻는 거야. 우리의 두 개의 관계는 요놈과 요놈하고 비교하고 요놈하고 요놈하고 비교할 거야. 우리 이렇게 나오면 요 식에 있는 요 개수들로 비교할 거라고. 관계는 알아낼 수 있어. 각각의 기울기는 구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면 요놈을 쓸 거고 요렇게 나오면 요놈을 쓸 거야. 그 와중에 평행 조건, 뭔 조건? 수직 조건. 무슨 조건? 수직 조건. 평행 조건 쉬워. 수직 조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얘는 얘를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 개수 곱하기 이걸 곱해갖고 0이 되면 우린 그게 수직 조건이 된다 이 말이야. 됐니? 뭐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다르면 돼. 이거 다르면 돼. 무수히 많은 점이 일치할 때는 다 똑같아야 돼. 다 똑같아야 돼. 이 말이 되겠지? 네. 여기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선생님 두 가지만 설명하면 자 X축 대칭이 있어요. X축 대칭이 되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X축 대칭이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렇게 뭐야? 뒤집혀진다. 뭔 말이냐고. 값에 수직? 지금 선생님 지금 직선하면 뭔 얘기만 해. 수직? 기울기 얘기만 해. 직선은 기울기 얘기만 할 거라고. 왜 기울기를 가지고 나머지 많이 풀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X 대칭이면 y 값은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다 이 말이야. 네. 새로운 기울기가 원래 기울기의 마이너스입니다. Y축 대칭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Y축 대칭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똑같은 말이잖아. 두 번째 Y는 X 대칭이면 n분의 1 아닌데. 역수입니다. 네. 기울기 곱이 1이야. 역함수로 나올 때 기울기가 역수관계입니다. 알겠니? 중요한 사실이야. 나 함수 이용할 때 역함수 얘기할 때 기울기가 m, 역함수는 m분의 1. 양수이면 양수야. 네. 됐니? 그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증가함수야. 네. 왜? 기울기 곱이 1이잖아. 역수가 될 뿐이지 부호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됐니? 자, 수직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지. 90도가 돌아가면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돌아가고 음수에서 양수로 돌아가는 특징이 있어. 무조건. 알겠니?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기울기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겠니? 그래서 다음 시간엔 점직선 사이 거리를 증명할 거고 증명을 해볼 거고 평행선 간의 관계적인 생각을 많이 해볼 거야. 네. 됐니?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여기서 끊고 과제는 어디까지 와요? 직선의 방정식 127번부터 7번부터 7번부터 164번까지? 뭐 아닌가? 187번? 199번?
50문제면 180번까지 가냐? 177, 178, 50문제면 177. 127에서 50문제 177? 네. 78까지. 좋았어. 78번까지 좋습니다. 178. 나 50문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다른 거? 프린트? 아, 조합까지 나갔잖아. 네. 일단은 없고 다음 시간에 시험 한번 봐야 되는데 무슨 시험이야?